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신혼여행 사진첩을 펼치면 친구들은 시샘 어린 목소리로 탄성을 내지르곤 했지요. 어머,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파리의 야경도 로마의 햇살도 전부 호텔 창문 너머 흐릿한 배경일 뿐이잖아. 하고 말입니다. 맞았습니다. 천상의 풍경이라 불리는 그 어떤 절경도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낯선 도시의 골목을 누비고 이국의 음식을 맛보며 추억을 쌓아 올릴 때 이 부부는 오직 호텔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남편의 넘치는 기력도 한때일 것이라며 몇 달 못 가 제 페이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아내 지은 씨의 마음속에는 차마 말 못할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뜨거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30을 갓 넘긴 지극히 평범하지만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태우 씨는 그야말로 활화산 같은 사내였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고 지은 씨는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생명력에 매료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 믿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눈빛,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그 넘치는 사랑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고된 의무이자 감정 없는 노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태우 씨의 혈색 좋은 얼굴을 보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날이면 지은 씨는 어쩐지 자신이 죄인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우 씨는 보란듯이 지은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은 다른 사내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으쓱대곤 했습니다. 네, 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자가 그와 같다면 아마 여자들은 모두 일찌감치 시들어버릴 것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우 씨는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듯 부부의 의무도 하루 3번이 기본이라며 고작 하루 1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순종적이던 아내가 왜 변했냐는 원망 섞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과 고된 집안일에 시달려 녹초가 된 그녀에게 그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커녕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불평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지은 씨는 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사랑했던 남편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의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 예쁜 유리병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모아 나중에 멋진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태우 씨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 제안이 꽤나 흥미로운 도전이라는 듯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적어도 저 동전병이 가득 찰 때까지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쨍그랑 하고 첫 번째 동전이 차가운 유리병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유난히 서글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태우 씨가 일주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는 그의 요구에 시달리던 그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며칠 동안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마치 겨울잠에 빠진 곰처럼 먹고 자고 또 잤습니다. 그렇게 겨우 고갈되었던 최소한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될 끝없는 밤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짧은 휴식은 더 큰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마치 일주일치의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려는 듯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부관계 자체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손길이 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지은 씨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성 방광염이라며 당분간 잠자리를 절대 피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칫 만성으로 번지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만이 자신을 끝없는 나락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우 씨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내밀며 결과를 전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게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픈 아내 앞에서 차마 더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우 씨는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보양식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어는 기본이고 몸에 좋다는 웰빙 식단들을 끊임없이 식탁에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 전문가라는 용한 점쟁이에게서 남자의 양기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부적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는 이 부적이 성공 확률이 높다며 베개 밑에 고이 넣고 잠이 들었고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적은 아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넘치는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이기적인 방편에 불과했으니까요. 지은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한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의사에게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정력을 감퇴시키는 약재들로만 약을 지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한의원은 남편의 기력이 너무 쇠할 수 있다며 걱정했지만 지은 씨는 물이라도 보약처럼 먹겠다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한 약초들도 용하다는 부적도 태우 씨의 들끓는 욕망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고 잠시 기운이 없는 듯 하다가도 어둠이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잠시나마 자신을 남편의 욕망으로부터 지켜줄 최고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산전 6주, 산후 6주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짧은 기간만큼이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약속의 산후 6주가 지나자마자 태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출산으로 인해 여전히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뼈가 으스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룻밤의 깊은 잠,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은 씨의 울분은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파김치가 된 사람을 잠자리에서까지 시달리게 해야겠냐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겹겹이 쌓였던 모든 피로와 짜증, 그리고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는 아내의 고통을 비웃듯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편하게 받아주지 못한다며 넘치는 사랑을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럴 때는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며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너무 밝히는 것도 병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우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는 절대 아내를 찾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선언은 앞으로 아내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우 씨는 정말로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새로운 여자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지은 씨는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태우 씨와 미선 씨의 통화 내용은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미선 씨는 전 남편이 잠자리를 너무 싫어해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야말로 태우 씨의 넘치는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운명의 상대라는 듯이 말입니다. 지은 씨는 미선 씨가 일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남편의 배설구 역할을 하느냐며 이성을 잃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냐며 억울하면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했고 오히려 그런 지은 씨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담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태우 씨는 상담사 앞에서 미선 씨는 자신을 이해해준다며 잠자리도 없는 부부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 울먹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하겠다고 매달렸지만 태우 씨는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고 미선 씨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며 절규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충족시키려 했던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처사였으며 그 전에 미리 부부의 고민을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보았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지은 씨는 태우 씨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식지 않는 욕망이 만들어낸 이 깊은 상처들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4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실을 나섰습니다.